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입니다.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간호법에 대한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고요. 오늘 오후 12시 10분 이를 제가했습니다. 민지수 기자, 예상은 했지만 어쨌든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네. 의료계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 대한간호사협회는요, 윤석열 대통령 약속한 바를 파기했다,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당장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지역 회장 오열을 하던 중 쓰러져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간호사협회에 앞서 이 사상 초유의 단체 행동을 예고했는데요. 협회 등록 회원들 숫자만 20만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6만여 명은 당장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의료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8만여 명은 1인 1정당 가입하기 캠페인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정치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하겠다 밝혔습니다. 또 거부권이 행사된 강호법 즉각 재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그러면 이 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지금 이제 간호법에 대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의결된 법안은 이제 다시 본회의에 재상정하고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건에 따라서는 이제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그 출석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되고, 안 그러면 그 법안은 폐기되게 되는 수순을 밟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민지수 기자가 설명한 걸 얘기 들으면 지금 간호사 단체가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1인 1정당 가입하기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 네, 그 1인 1정당 가입하기란 이제 그 클린 정치 캠페인에 이제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간호법을 지지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대다수는 아무래도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그렇게 가입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한편 그 간호협회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아무래도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의사협회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뭔가 이제 파업을 이제 강하게 단행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희숙 대변인, 지난달 초에 양복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지금 여러 가지 파장도 있고요. 글쎄요, 대통령 입장에서 좀 부담은 없었을까요? 부담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 법은 우리 법 체계, 그러니까 의료법에서 포괄하고 있던 전반적인 이 의료와 관련된 이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법이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뜻이 안 맞는 경우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재의결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2요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간호법 거부권과 관련해서요, 여야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앞서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재해보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혼란에 빠지게 된 데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입니다. 간호법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오로지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우격다짐의 힘자랑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은 있을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 정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반의회주의 선언이고, 지금 여야 얘기 들어봤는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 이런 발언도 했더라고요. 지금 여당 내 반응들은 좀 어떤가요? 그 국민과 맞서겠다는 말씀은 아마 국회의 결정을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발동하는 것이 국민과 맞선다 이렇게 완전 등치를 시킨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벌어진 법안 통과에 관한 일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쭉 논리를 설명을 해왔습니다. 아까 제가 의료법 체계 말씀드렸는데 의료법에 의료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직역은 딱 5개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그리고 조산사 이렇게 5인데 그 의료법에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하면서 의료 관련한 것들을 규율하고는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라는 직역만을 딱 떼서 간호법으로 이 법으로 뭔가 규율을 하자 하는 그 체계. 그럼 나머지 직역은 어떻게 되느냐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틀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럼 뭐 의사법 뭐 다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국론 분열, 직역 간의 갈등에 대해서 가장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그리고 여당의 의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을 그렇게 단순하게 왜 국회 결정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비난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쨌든 다시 공이 국회로 넘어왔어요. 민주당은 이걸 어떻게 좀 풀어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간호법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들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만 제2 요구에 응해서 투표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나 원희룡 전 선대본부장이 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라는 취지로 선거 기간 동안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선거 기간 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간호법을 제정했어야 되는데 선거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표를 얻을 의사는 없으니까 간호법은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시킨다. 이런 이유만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본인의 약속을 모순되게 어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이 간호법이나 의료법은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의료법에 있는 것 중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것만 빼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법의 내용에 있어서 틀린 게 없는데 갑자기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라든가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의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뭐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본인들이 간호법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으면 왜 지금 반대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지 또 여당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의할 것인지 이걸 해야 되는데 다수당이 투표로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의석수로 밀어붙였다라고 비난한다면 앞으로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하면은 무조건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 간호법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야당과 국민께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죠. 이 간호사만 따로 떼어놓는 것이 문제가 생겨서 명칭도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처럼 만들기 위해서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수정제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통과된 법에 보면은 간호사가 이게 지역사회에서 우리 국민이 간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지역사회를 명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사나 간호조무사 이런 유사 직역에서 생각하기를 간호사 단독 개원의 어떤 범위를 넓혀준 거 아니냐 그런 가능성을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간호법에 대해서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정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승훈 부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요. 이 간호법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은 거다. 아니다. 애초부터 공약에는 없었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저희가 대선 당시의 목소리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이 간호법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이게 조속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걸 호국에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윤희숙 대표님, 지금 보면 대통령 그전 보면 대통령 공약 집에도 없는 이건 정식 공약이 아니다라고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원희룡 당시 선대위 정책본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어쨌든 약속을 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이거는 뭐
실제로 애초 공약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예요? 일단 공약 제배는 없으니까 저희가 정식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거를 보면 그때 간호사 단체들과 만났을 때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숙고하겠다 이런 정도의 멘트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원희룡 당시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선거다 보니까 조금 더 나간 표현을 쓴 것인데 어쨌든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은 직역 간의 의료계 이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을 따로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만큼은 문제가 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근 부위원장, 지금 보면 간호법이 문제 말고도 지금 거부권 또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 논쟁이 붙는 게 이른바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또 지금 예고가 돼 있어요. 그거는 또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일단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이 노동상권을 행사했는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다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과거 쌍용차 파업 때도 예를 들어서 수십억 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또는 대우조선해양 때도 한 47억 원 정도를 청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결과적으로는 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때문에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 않냐 이런 비난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노사가 협의해서 노동 3권이 보장되고 근로 조건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파업이 될 경우에는 또 손해배상이 너무 과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노동 3권이 제약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좀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료법도 간호사법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주겠다 이 문구만 들어갔을 뿐이지 의사의 지도 아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호사법을 통해서 의사 없이 간호사들이 개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너무 그 형식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노란봉투법도 좀 여야가 잘 협의해서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노동상권이 제약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행사 건의할 거다 얘기 많이 나오는데 글쎄 어떻게 될까요? 뭐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요. 통과는 안 됐죠, 예, 아직. 그 얘기는 좀 이른데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논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불법 행위를 한 어떤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법 체계상 이게 맞느냐는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사측의 피해를 그러면은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노사가 균형 있게 서로 간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 취지라고 할 때 물론 노동자 측의 어떤 권익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측이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받게 될 어떤 손해에 대해서 전혀 구제 장치가 없다는 법 체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들으신 대로 이 노란봉투법도 여야간 첨예하게 좀 대립하는 그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들 관련해서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글쎄요,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들 법안에 찬성하는 단체 회원수가 몇 명이고 또 반대하는 단체 회원수가 몇 명이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표 계산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표가 아니라요,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한 그런 법안의 유불리를 좀 따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